자영업자 수가 빠르게 늘어서 그 수가 7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올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며 자영업자 대출이 해마다 10조 원씩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에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와중에서도 자영업자 빈곤율이 보통 봉급생활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탄탄대로는 아니었지만 봉급생활자의 삶은 그런대로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결국은 만나게 되는 막다른 길.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볼까? 아니면 안전하게 프랜차이즈 창업? 고민에 휩싸입니다. 세월호 때도 버텼고 메르스 때도 버텼는데 도저히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매출이 한 30%, 한 3분의 1 가까이 정도로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말, 장사하지 말아라. 좀 슬퍼요. 억울하고.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다 좀 죽게 하니까 억울하죠. 모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두 갈래 길. 벼랑 끝에서 다시 창업의 꿈을 꿔야 합니다.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서울의 한 골목 상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인과 주민들로 꽤 북적거리던 골목이 요즘은 낮이고 밤이고 조용합니다. 슈퍼도 문 닫았잖아요. 이게 한 달 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슈퍼 문 닫기를. 거짓말이라 저 슈퍼가 저녁 때, 점심 때는 앞에 주차장도 있지만은 차가 대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왕래가 많았었어요. 골목에 하나 남은 또 다른 마트. 여기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가게를 접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내놨었죠. 옆집 같은 경우에는 폐점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규모가 커요. 매장 규모가 한 50평 정도가 더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을 감당을 못 하신 거죠. 폐업도 만만치는 않은 일이라 몸집을 줄여가며 근근히 버팁니다. 매출이 안 나와서 뺐습니다. 종류권 아예 빼셨어요? 네. 그렇게 지금 품목도 막 없애시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로 줄이는 중이죠. 매장을 줄이는 데까지 줄이고 제가 이 동네 들어온 지가 지금 9년 됐거든요. 9년 됐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동네가 예상은 하긴 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뭐 좀 힘들 거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은 지난 7월 말 걸어서 5분 거리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들어선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반 상권 하나가 순식간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커피숍 있죠. 그다음에 제과점 있죠. 뭐 식당도 식당 코너 있죠. 저게 할인점이 아니라 뭐 동네를 완전 망가뜨리는 그런 거죠. 대형마트에서 이곳 골목까지는 고작 반경 380m. 지난 10여 년 쌓아온 골목 가게들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주위에서 오픈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반타작 났는데 계속 그게 더 홍보가 되면은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지서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2, 3개월 못 갈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지금. 접으면은 뭐 남의 일이라도 해야죠. 또 좀 슬퍼요. 억울하고. 저렇게 대기업이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다 좀 죽게 하니까 억울하죠.
며칠 후 문을 닫은 마트 주인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트 운영만 20년 가까이 한 엄태수 씨. 10년 장사에 마무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티고 있었는데 세월호 때도 버텼고 메르스 때도 버텼는데 아주 진짜 대기업이 저렇게 큰 게 들어오니까 도저히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요. 뭐 오픈하자마자 그 매출이 반으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뭐 더 이상 회복 기회도 안 보이고 뭐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가 눈에 보이니까 도저히 끌어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리하게 된 거죠. 18살에 무일푼으로 상경해 번듯한 마트 사장님이 되기까지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엄태수 씨. 업장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폐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장사는 그만두더라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직원들이 다 그만두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면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폐업을 결정해서 대형 마트 입점으로 인해 폐업이라고 이렇게 다 적어서 보냈죠. 마트 직원이 22명. 2층 숙소에서 한솥밥 먹으며 고생한 식구들과도 날벼락 같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오래 데리고 있던 직원은 24년이에요. 24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또 가장 많이 데리고 있던 직원은 여직원은 15년. 그 직원들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막 슬프더라고요. 한나라 마지막 날 정리하면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그 생년 처음이죠. 직원들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이제 그래서 4일날 직원들하고 2박 3일로 저기 서해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그 생각하기 너무 갑자기 주차장에서 이제 전부 다 만나서 직원들하고 마지막 인사할 때 그때가 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참 슬펐어요. 직원들 가족까지 합하면 대략 80여 명.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는 게 억울합니다.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도 그거예요. 단체로 해서 구에다 민원 넣어놓고 하게 되면 이런 큰 대형 마트들이 잘 오픈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거는 어떻게 돌아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대형 업체가 이 골목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진짜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빨리 그것도 고쳐야 되고 지금 이 상권이 이 골목 상권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면 경제도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안 좋잖아요. 풀뿌리 경제를 보호하고 살릴 방법은 없을까? 현재 대형마트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주변 지역의 상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평가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상권 영향평가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바로 당사자가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볼 때는 편파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거는 뭔가 객관적인 뭐 정부가 하든가 뭐 이게 아니고 당사자가 지금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입니다. 지난달 신촌에서 폐업을 한 최우진 씨는 파란만장한 창업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칸 푸드점을 운영하던 그가 프랜차이즈 업체와 맞서게 된 건 2011년. 오픈은 제가 정말 그 이전에 하던 사업을 실패한 이후에 그 노점 상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신촌 번화가에 점포를 내서 한 지가 2005년서부터 이제 만 한 6년쯤 지난 뒤에 이제는 터가 잡혔다고 했을 정도의 그런 시기에 그런 그 다국적 기업, 거대한 기업 체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버티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체인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니까 그 매출이 한 30%, 한 3분의 1 가까이 정도로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패를 한다면 내가 진짜 그런 고통을 다시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정말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죽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아찔하고 눈물 나고 그래요. 정말로. IT 산업에 뛰어들었다 모든 걸 잃었던 최우진 씨. 사업차 자주 방문했던 미국에서 취미로 배웠던 멕시칸 요리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대형 프랜차이즈. 1인 시위로 개장을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든가 뭐 중소소상공인 보호 뭐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국회에서도 뭐 그런 그 움직임이 굉장히 있었고 그런 활동을 그 주도 하시는 국회의원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그 자료들을 쭉 만들어서 이메일도 보내고 열심히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회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별 수 없이 최우진 씨는 혼자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가게를 홍보하면서 점점 경쟁력을 키워갔죠. 열심히 한 덕인지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로 골목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프랜차이즈가 다시 문을 열면서 신화의 주인공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싸우고 뭐 해가면서 살아남았었지만 결국에는 또 실패를 결국은 한 거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제일 크고요. 장사를 계속해 봐야 그 손해, 적자만 더 커질 따름이고 뭐 다시 그거를 갖다가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그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뭐 해주고 싶은 말 장사하지 말아라. 뭐 그 말밖에 없는 거죠. 못한다. 안양시의 한 서점. 역사가 50년이 넘는 이 지역 터줏대감 역시 10년 넘게 대기업 서점과 대치 중입니다. 2005년 대기업 서점이 들어섰고 올해 그 자리에 또 다른 대기업 서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본사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걸도 하고 그렇게 했죠. 예. 제발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예. 이대로 뭐 무너질 수는 없고 뭐든지 해봐야겠다. 그래서 1인 시를 시작한 거죠. 현재는 들어오려던 대형 서점이 입점을 보류한 상태. 하지만 가업을 이은 전창민 씨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2016년 창업자 수는 110만여 명. 그 전해에 비해 3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반면 창업자에 비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현격히 늘었습니다. 1년 사이 10만여 명이나 늘어난 수치. 전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보면은 한 350만 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한 300만 개가 좀 넘게가 거의 소상공인이라는 거죠. 우리 경제에서 일단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그 기여도가 있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제 만약에 무너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그러면은 이들이 무너질 경우에 이들이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를 얻을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청중장년 쪽에 이런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떠나야 될 책임은 너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에는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